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커피나 차에 설탕을 넣고 휘휘 저었더니 설탕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는 마법 다들 경험해 보셨죠? 오늘은 바로 그 마법 뒤에 숨어 있는 과학, 용해와 용해도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. 물에 넣은 설탕. 이게 증발한 것도 아닐 텐데 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? 이 궁금증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. 자, 첫 번째 파트, 사라진 설탕의 정체입니다.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요. 어렵지 않냐고요? 걱정 마세요. 진짜 간단합니다. 먼저 오늘의 주인공, 바로 설탕처럼 어딘가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. 이걸 과학적으로 용질이라고 불러요. 어때요? 쉽죠? 녹는 물질이니까 용질. 그럼 이 용질, 그러니까 설탕을 녹이는 애는 뭐라고 부를까요? 맞아요. 바로 용매라고 합니다. 우리 주변에서는 물이 가장 흔한 용매죠. 자, 녹이는 물질은 용매. 자, 그럼 용질이 용매에 섞여 들어가는 그 과정, 바로 그 현상 자체를 용해라고 불러요. 설탕이 물속에서 스르르 투명하게 변하면서 퍼져나가는 바로 그 순간, 그게 바로 용해입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이 용해가 다 끝나서 용질이랑 용매가 완전히 한 몸처럼 고르게 섞인 상태. 예를 들면 설탕물 같은 거요. 이걸 바로 용액이라고 합니다. 자, 어때요? 기본 용어 정리 끝났습니다. 완벽하죠? 그럼 도대체 설탕이 어떻게 안 보이게 되는 걸까요? 자, 우리가 눈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분자 세상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럼 보여요. 커다랗던 설탕 덩어리가 진짜 작게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입자로 쪼개지는 거예요. 그리고는 물 입자들 사이사이에 있는 빈 공간으로 쏙쏙하고 파고들어서 숨어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투명한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. 와, 사라진 게 아니라 아주 잘게 흩어져서 숨어 있었던 거네요? 자,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, 그럼 설탕을 계속 넣으면 이게 끝도 없이 다 녹을까요? 아니겠죠. 이번에는 용액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, 배부른 용액과 배고픈 용액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맞아요. 다들 예상하셨을 거예요. 설탕을 계속 넣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휘저어도 더 이상 녹지 않고 바닥에 하얗게 가라앉기 시작하잖아요.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요. 물 입자들 사이에 있던 빈 공간, 즉 설탕 입자들이 숨어 들어갈 자리가 이제 꽉 찼다는 신호예요. 만원버스처럼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용액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. 먼저 왼쪽, 포화 용액. 이건 말 그대로 배불러, 더는 못 먹어 하는 상태예요. 설탕이 들어갈 자리가 꽉 차서 더 넣으면 그냥 가라앉아 버리죠. 반면에 오른쪽, 불포화 용액은 나 아직 배고픈데? 하는 상태인 거죠. 그래서 설탕을 더 넣어줘도 싹 다 녹여버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. 어때요? 배부르다, 배고프다 하니까 확 와닿죠? 자, 지금까지는 설탕 같은 고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. 그럼 기체는 어떨까요? 기체도 녹을까요? 네, 바로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이 탄산음료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이 그림 좀 보세요. 똑같은 탄산음료인데 하나는 찬물에 하나는 뜨거운 물에 뒀어요. 그랬더니 와, 뜨거운 물 쪽에 있는 것만 기포가 부글부글 엄청나게 올라오죠? 이게 뭐냐면요. 원래 음료수 속에 얌전히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기체들이 뜨거워! 하면서 밖으로 막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. 여기서 기체의 용이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규칙이 나옵니다. 바로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, 다시 말해 뜨거울수록 물에 잘 못 녹는다.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와 버려요. 아하, 그래서 우리가 탄산음료를 시원하게 마셔야 그 톡 쏘는 맛이 제대로 느껴지는 거였군요. 자, 이번에는 압력을 한번 볼게요. 주사기 안에 탄산음료를 넣고 입구를 막은 다음에 피스톤을 뒤로 쭉 잡아당겨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주사기 안에 압력이 낮아지거든요. 그랬더니 갑자기 없던 기포가 보글보글 생겨나기 시작하죠. 이것도 아까처럼 음료수 안에 숨어있던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. 여기서 기체의 두 번째 규칙이 나옵니다. 바로 압력이 낮아질수록, 즉 누르는 힘이 약해질수록 기체는 잘 녹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다는 거. 이게 바로 우리가 페트병 뚜껑을 칙
하고 딸 때 갑자기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빠져나와서 기포가 생기는 원리랍니다. 자, 이제 좀 더 전문가처럼 물질이 온도에 따라 얼마나 잘 녹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과학의 보물지도가 있거든요. 바로 용해도 곡선인데요. 이거 읽는 법을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. 그 전에 용해도라는 말의 뜻부터 확실히 짚고 갈게요. 용해도는요, 딱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. 특정 온도에서 용매 딱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를 말하는 거예요. 이건 마치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치, 뭐랄까 캐릭터 스탯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. 이 그래프 뭔가 복잡해 보이죠? 아니에요. 전혀요. 딱 3단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. 자, 보세요. 첫째, 가로축 X축에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찾아요. 둘째, 그 온도에서부터 위로 쭉 수직으로 올라가서 내가 알고 싶은 물질의 곡선이랑 만나는 점을 찾으세요. 마지막 셋째, 그 만나는 점에서 왼쪽으로 쭉 수평으로 가서 세로축 Y축에 적힌 숫자를 읽으면 끝! 그 숫자가 바로 그 온도에서의 용해도예요. 어때요?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죠?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 시간. 재미있는 퀴즈 타임입니다. 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?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. 두구두구두구. 자,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 안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진의 그램수를 뭐라고 부를까요? 방금 전에 배운 핵심 단어였죠? 네, 정답은 바로 용해도입니다. 맞추신 분들 축하합니다. 아주 잘하셨어요. 자, 두 번째 퀴즈. 이건 살짝 응용 문제예요. 우리가 마시는 탄산음료 있잖아요. 그 톡 쏘는 맛을 최대한 오래오래 지키려면,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음료수 안에 최대한 많이 녹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? 정답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. 첫째, 온도는 낮게. 그러니까 시원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고요. 둘째, 압력은 높게. 뚜껑을 꽉 닫아둬야 합니다. 오늘 배운 기체의 용해도 규칙 두 가지를 그대로 적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. 자, 이렇게 오늘 우리는 사라지는 설탕의 비밀을 따라가다 보니 용해와 용해도라는 아주 흥미로운 과학의 세계를 여행하고 왔네요. 이제 여러분 모두는 우리 집 주방의 화학자가 된 겁니다. 오늘 배운 지식을 가지고 주방을 한번 둘러보세요. 꿀물, 소금물, 시원한 아이스티. 우리 주변에 또 어떤 용액들이 숨어 있을까요? 지금 바로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